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네, 이번 주에도 저번 주랑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사실 저번 주 거를 제가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데, 조금 밀어두려고 했어요. 저희가 방송에 나갈 시점이 되면은 이거를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기사로 내기 위해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고, 언론 쪽에서도 이제 제보를 저희가 넣고 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쯤이 되면 이제 이거에 대한 기사가 아마 나가기 시작할 건데, 네. 저도 사실 그날 받았던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굉장히 성공했다고 느끼는 자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순실하고 박근혜를 감옥에다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라는 그 노른자 땅에다가 알박기를 시전했다는 그런 정황적인 증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잠깐. 그럼 만약에 대선이 12월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때만은 아니라도 일단 다음 대선이라는 거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일리언이 숙주에다가 알 심어 놓듯이. 네. 왜 그런지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제 다시 한번 그때 정황을 설명을 드리면, 네네. 그 투표지 분류기 있잖아요. 네. 투표지 분류기가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투표하시는 소중한 한 표를 사실은 개표장으로 이송이 돼서, 네. 그걸 개표를 실제로 시작할 때, 맨 처음 단계가 이제 함을 여는 거고, 함을 연 바로 다음이 기계를 먼저 돌려요. 그 기계가 투표지 분류기고, 그렇게 한번 돌린 투표지 기계에서 1, 2, 3, 4로 후보별로 표가 분류가 되면 그 다음번에 그 표를 이제 또 지폐 세는 기계에다 넣고서 심사집계부에서 그걸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은 기계로 인해서 모든 게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사람이 그걸 직접 세어보기 전에 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서 먼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투표지 분류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번 대선 때 사용되는 투표지 분류기에 제어하는 노트북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본 사람이 선관위 직원 외에는 국민 중에 저 하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네.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저만 이제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일주일 동안에. 그러면은 소유 방송이 단독이야? 예,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제일 처음 이제 공적으로 나가게 되는. 잠깐, 나 엄청 부담스러워. 청심환 좀 사올래? 심장 떨려, 심장. 일단 들어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네. 네. 일단 투표지 분류기라는 게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번 표에는 몇 장이 같고 2번 표에는 몇 장이 같고 그런 것들을 결과를 내고 표를 실제로 그 함에다가 넣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노트북이 그걸 하는 동안에 그 결과들을 결국에는 이제 저장을 하게 돼 있잖아요.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결과를 저장할 때 얘는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선관위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내지는 않아요. 대신에 노트북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SSD나 하드디스크가 있을 건데 거기 안에다가 이제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요.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 폴더 안에다가 DB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로컬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결과값을 저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사실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주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형식들은 암호를 이제 가지고 있게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접근할 때 암호가 있어야지만 걔를 열어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암호를 전국의 모든 투표지 분류기가 그 암호를 공통된 암호를 가지도록 코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그걸 전국에 있는 모든 투표지 분류기가 다른 암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방법까지 제가 다 자문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공개를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런 패스워드가 동적으로 바뀌는 값이 아니고 그렇게 코드에다가 딱 박아놓은 거가 이제 하드 코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문제예요. 왜냐면은 이 투표지 분류기 소스 코드 자체가 비주얼 베이직 닷넷이라는 코드로 되어 있는데 비주얼 베이직 닷넷이라는 거는 디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에다가
exe 파일을 그냥 그대로 넣으면은 걔의 소스 코드를 원본 소스 코드를 100%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탈취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디컴파일러에 돌려서 그 데이터베이스 암호를 바로 알아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그거죠. 네. 보안도 엄청 너무 취약한데? 네.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거의 뭐 대학교 과제 수준 오. 보안이거든요. 대학교 과제 수준 대선을 잠깐 대학교 과제 수준 비하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대학교 과제로 냈던 것도 이런 식으로 DB는 저장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세상에. 아니 더 들어 좀 너무 저는 지금 머릿속이 혼란한데 근데 그거 그렇게 대충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단 전국에 있는 선관위 그 투표 분류기 그거의 암호가 동일하다라는 것 자체가 소스코드의 암호가 동일하다는 것 자체도 되게 충격적인데다가 이렇게 부실했어? 이렇게 부실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파일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규격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MDB라는 파일 규격만 알고 있으면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이 파일 위치를 알고 있고 이 파일의 규격을 알고 있으면 그걸 언제든지 다른 프로그램이 접속하고 있든 말든 상관없이 열어보고 읽을 수도 있고 그걸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완전 그냥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세상에. 그러니까 대문은 걸어 잠 것처럼 보이는 건데 쪽문은 열려 있네. 네, 그런 거죠. 뭐 상관없네.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네요. 네. 그런 상태인 거죠. 외부 프로그램이 그런 것들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많이 뚫려 있는 상태라서 제가 그런 부분도 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보안점에 대해서 자문을 다 해놓으신 상태에서 네. 말씀을 하시는 거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기서도 실제로 계속해서 직원이 묻는 게 실제로 그럼 어떻게 이런 허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당일날에 네. 그걸 물어봤는데 투표지 분리기 뒤쪽에 보면은 USB 포트가 있어요. USB 포트가 노트북 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 옆이랑 네, 다 뒷부분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투표지 분리기에 들어간 노트북은 양옆이랑 뒤에는 없고 투표지 분리기 본체 뒷부분에 그게 있어요. USB 포트가. 어딘지 알겠어요, 저는. 네. 그거를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이 모르게 뒤에서 USB 같은 걸 딱 꽂고서 가도 사실 모르는 지점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걸 도대체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부러 그렇게 멀리다 포트를 설치해놨더라고요. 실제로 근처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고 네. 누군가 의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기계가 그렇게 커요? 좀 커요. 굉장히 어. 커요. 테이블 네, 이렇게 한 커요. 테이블 크기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악성 코드가 아까 그런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접근한다든가 그 프로그램의 동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성 코드를 자동 실행할 수 있게 만든 USB를 뒤에다가 몰래 이렇게 딱 꽂고 갔을 때 그 프로그램이 그 바이너리를 탈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한다든가 그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한 군데에다가만 USB 꽂아서 해가도 전국에 있는 거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죠. 그거 하나만. 근데 그렇게 암호가 되는 다 거지만. 똑같은데? 그렇죠. 암호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암호를 미리 알고 있다면은 그니까. 훨씬 더 악성 코드를 만들기 쉬워지는 거죠. 잠깐. 제가 여기서 소설 하나만 좀 쓰고 갈게요. 제가 지난 총선 때 개표 참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 투표 분류기가 자주 고장나요. 맞죠? 송동님도 심지어? 봤죠? 네, 저도 굉장히 자주 좋아요. 고장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선관위 직원들이 초동 조치로 뭘 하냐면 그 스프레이 타입의 에어브러쉬로 한번 불어줘요. 뭐 과열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먼지 때문에 그런 건가 불어주는데 안 되면 AS 직원이 들어옵니다. 외부인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 외부인이 들어와서 수리만 하고 가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한다면 헐. USB를 갖고 들어오는 건 수색을 안 하거든요. AS 너무- 직원은 뭐야? 프리패스예요. 너무 그 AS 직원이 선관이랑 그게 확인이 되면 그냥 경찰도 수색 안 하고 그냥 바로 통과가 되고. 그 영화에서 자주 보던 그 청소부 옷 입고 이거 카드 입고 하고 그냥 들어가는? 잠깐 더 들어봐. 근데 그 AS 직원이 본체를 봐야겠는데요 하고 본체 쪽으로 가서 넣다 빼는 거는 누구도 의심하지 감지하기가 않는. 힘들어요. 그렇죠. USB 포트를 무슨 그 마금 장치로 완전히 막아놓고 피스로 찍어놓고 거기다 봉인질을 해놔서 이걸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소설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영화에서 진짜 많이 봤는데 그거 네. 그렇게 부실한가 싶었거든요. 영화 보면서 네. 아 저렇게 해서 지나갈 수 있을까? 근데 할 수 있는 환경이었네 우리나라가. 예, 이제 좀 더 들어볼게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런 것들을 현장을 사실은 몰라요. 그 기계 보안 담당하는 사람들이랑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현장이 얼마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몰라서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걸 아는데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설계를 했는지 정말 선관위는 꼭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요. 그 기기 자체가 그 기계를 만드는 업체가 이름이 미르전자라서 네? 왜? 잠깐. 미르전자요. 미르가 그 미르지? 네, 그 그러니까 미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우연이겠지 뭐. 네네. 우연인가요? 순 한글로 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일단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겪었던 사람들은 미르라는 이름이 그렇게 썩 반갑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미르 K스포츠죠. 미르 K스포츠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네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죠.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봤던 놀라운 게 뭐냐면은요. 그 전국으로 동일하게 가는 그 DB 패스워드가 네네. 무려 미륵으로 끝난다는 점이에요. 에? 미르 K. 그게 영어로 미르. 네, K. MIRUK로 끝나더라고요. 그럼 미룩 아니 그 어퍼스트로피 찍으면 미륵이네? 네, 그냥 구글 검색해 보시면 미륵 있잖아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불교에 있는 그 미륵. 그 사람의 영어 단어가 이제 MIRUK 미륵이고 그거를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던졌던 게 원래 채태민을 미륵으로 생각을 하는 그 종교파이기 때문에 미르랑 K로 나눠서 미르라는 회사를 만들고 K스포츠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그런 제기가 많이 됐었는데 이거를 소스코드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정말 그 회사랑 연관이 있는 회사네. 뭐야? 그걸 딱 뭐야? 에이 아니겠지. 설마 에이. 진짜. 그렇죠. 근데 무리하게 그런 동일한 패스워드를 전국에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었다는 것도 의문인데. 좀 심각한데요. 그럼. 네. 패스워드 누가 만든 건지. 누가 만들었는지가 네. 큰 의도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를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요. 네, 답변 내놔야겠네요. 당연하죠. 네. 왜냐면은 그 미륵, 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로 미르 K, 미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경기를 일으킵니다. 네. 그런데 무려 5월 9일 대선이 코앞인데 거기에 써야 되는 소스 코드의 암호 일부가 미륵이라고요. 네. 아니 무슨. 야, 이거 그게 그렇게 흔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 송병호님 그거 보셨을 때 완전히 예, 저는 소름이 막 끼쳐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저도 지금 완전 소름 끼쳐 말도 안 있어요. 돼. 녹음하는데 막 지금 막 등골이 막 지금 날씨가 그렇게 안 더운데 막 땀이 차네 자꾸. 그때 그걸 제가 발견했을 때가 저녁 6시 이럴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안자문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다 가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만 사실은 거기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아니 왜 송병호님 남았어요? 다른 직원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거 관련된 사람들만 보안 담당 선관위 직원하고 그 기계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 사장하고 그 프로그래머 한 명, 이렇게 3명이 저를 계속해서 제가 소스코드 보는 저를 계속해서 감시하는 사람 3명이 붙어 있었고 그런 시점에서 제가 이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날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다른 시민단체 의원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사실 모르고 간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송병호님 그날 남아 있었던 이유가 그거를 끝까지 뭔지를 볼 권리가 있으니까 네네. 그걸 다 확인을 하고 가려고 했었던 네. 거고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같이 참가했던 분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찍 다 집에 가신 거고. 네. 그런데 송병호님 그걸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그 선관위 직원들이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네요. 네. 그것도 직원들은 서가지고 3명이서 뒤에서 서가지고 제 바로 뒤에서 이제 계속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뭐 보고 얘가 네. 이거 볼까 말까 하면서 완전히 그거지. 그 엄마가 갑자기 내 책상에 와. 너 일어나. 그러면서 책상 좀 한번 봐야겠다 이러는데 짱박아 놓은 성적표가 있네? 그래서 저거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 네. 약간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미륵을 누가 정했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누가 정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암묵적으로 질문 던졌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셋 다 아무런 대답조차 안 하고 그냥 무건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해요? 네, 대꾸를 아예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야? 그 보안 담당 직원은 네.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뭐 문제가 되느냐 하는 식으로 다른 걸로 자꾸 제 관심을 자꾸 끄는 것만 집중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안 주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그때 당시 그분들이 허둥지둥하면서 다른 걸로 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저는? 주제를 매우 적극적으로 환기시키는 걸 제가 녹음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혀 반박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 굉장히 또 커다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보안이 정말 그 중앙선관위 서버 자체도 굉장히 많은 보안적인 허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종합해서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한 예정이고. 시민의 눈 차원에서 기자회견 하시는 거죠? 네네. 그럼? 네. 모르겠어요. 일단 기자회견이 일파만파 퍼지면 일단 진보 언론에서는 많이 좀 다뤄줄 것 같고 예고편 차원에서도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무섭다. 나 진짜 너무 실망이야. 내가 그러니까 제가 왜 그 투개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면 예전에 막 그 4.19 때 부정선거 이런 거 뭐 영화 효자동 그죠, 이발사 그죠. 같은 거 보면은 막 갑자기 정전 팍 시켜놓고 표 맞아. 뿌려버리고 다시 불 켜놓고 막 그런 진짜 블랙 코미디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웃기다. 예전에 저랬었나 보다 했는데 요즘은 없겠지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던 사람이었는데 2012년 대선 때 실제로 낙곰수에서 마지막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서 그 김어준 총수랑 주진우 기자가 계속 얘기했던 게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집니다. 투표 참관인 하세요. 가서 개표 참관인 하세요 하면서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그때 아니 지금도 그 기계가 닿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계속 제기됐던 게 지난 18대 대선에 그러니까 선거 개입 뭐 이런 거 막 나왔었잖아요. 그죠. 국정원이나 막 문제 됐었고 그런 부분들 보면서 그 투표랑 개표가 깨끗하지가 않구나. 그리고 실제로 지난 4.13 총선에 시민의 눈으로 활동을 하면서 봤는데 심각하구나. 진짜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거든요. 뭐 물론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시민의 눈 회원분들이나 아니면 송병훈님이랑도 개인적으로 디스커션 했는데 그런 와중에 들으니까 이거는 진짜 간담이 서늘해지네요. 진짜 무섭네. 진짜 소름 돋아요. 이건 야당 측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후보들 정당에서 이건 좀 강하게 문제 제기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그 제보들이 있었어요. 사실 굉장히 교묘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교묘한 방법으로 대선에 개입을 할 거다라는 것들이 주요 정당으로 제보가 간 게 있어서 저희도 그런 것들에 같이 동참을 해서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당장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미팅이 잡혀 있어가지고 네. 오늘 중으로 이제 막 처리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들이라 저도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지만은 분명히 이슈화를 시키고 저희가 이걸 선관위에서 안 쓰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상태의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지금 중점을 맞추고 있고 이번에 더 플랜 영화도 개봉을 했지만 네. 제가 거기 출연을 했기 때문에 사실 또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 스포는 하지 말고. 네 그런 것도 거기에 사실 집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투표지 분류기가 굉장히 허점이 많고 그것들을 중앙에서 굉장히 손쉽게 조작을 할 수 있는 모든 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지난 총선에도 봤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지금 현재 투표 개표 진행 과정이 투표소에 이제 투표 참관인이 들어가죠. 그럼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바로 까서 그 투표 참관인이 개표 참관인이 돼가지고 개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 진행 요원이 개표 진행 요원이 돼서 하면은 비용을 더블로 들일 필요가 없다니까요. 비용 절감이 어마어마하게 줄죠. 그리고 그 투표함 이송하려는 거 다 돈이잖아요. 다 유류 때 써야 되잖아요. 차 불러야 되죠. 사람 있어야 되죠. 그 인건비 다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체육관 같은 거 임대해야죠. 그런 거 없어도 돼요.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거기서 수개표로 집계를 해가지고 넘겨주고 계속 카운트해서 더 하면 되는 거잖아. 그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런 문제가 많은 투표 분류기를 써야 되고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봤지만 고장이 엄청나. 뭐 이딴 기계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래요? 그러니까 고장 났어요. 그럼 어떻게 고쳐요? AS 기사 들어와야 된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그리고 그 체육관에서 한 명씩 이렇게 다 정리하는 것도 그냥 단기 알바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냥 애들 제 친구들도 많이 갔는데 그냥 야 하루 만에 하고 그냥 밥만 세면 돈 많이 준대 이러고 많이 가요. 그러면은 그냥 졸면서 하고 그냥 하다 떨어뜨리고 그냥 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도 다 갖고 들어와. 그니까 아니 그냥 전혀 아무런 그게 없다니까. 애들이 그냥 야 나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그냥 졸리고 힘들어. 다들 대충 해 막. 여러모로 좀 문제가 많은 그 투표 체계요. 제가 봤을 땐 선거 체제에서 특히 투표 개표 과정이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소름 끼친다 진짜. 저도 사실은 그거 참석하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부정선거가 개입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날을 계기로 생각이 저도 변했어요. 제가 시민의 눈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날을 계기로 해서 더 시민의 눈에 매진하게 되는 저 막 미쳐갖고 막 야근도 하고 막 요즘 그래도 사람이 건강은 좀 살피면서 하세요. 지금 혈색이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이시고 일단은 뭐 너무 큰 뉴스, 너무 충격적인 좀 얘기였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 마련이 그리고 개선이 엄청 시급하다. 지금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걸 그리고 시민분들이 알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방송 시사로 송병호님이 가져오신 것 같고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송병호님이 좀 크게 결단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고마워요. 저는 뭐 절대 마티즈 안 타고요. 자, 여기 선언을 해. 저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네. 제 삶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대중교통 애호가야. 내가 봤을 때. 그렇죠. 절대 마티즈 운전 안 합니다. 그래요. 송병호님이 준비하신 다소 충격적인 시사를 끝으로 오늘 소유방송 마무리할 건데요. 양세병님 어때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밖에 안 됐나? 내가 빨리 뭔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도 막 들고. 시민의 눈에 가입하세요. 행동해야 됩니다. 저 지금. 졸업하고 하면 안 돼요? 지금 해. 저 졸업하고. 지난번에 우리 지역구도 대학생 한 분이 오셨거든. 밤새고 다음날 시험인가 뭔가 뭐 하여튼 있었대요. 과제인가 발표인가 있었는데 새벽 2시인가 끝나고 같이 이제 좀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 내일 그 수업을 빵꾸가 나더라도 오늘 했던 그 일이 너무 뿌듯하다는 거야. 본받아. 알겠습니다. 네. 그 전남 전북이 네. 이제 굉장히 그런 조작한다면은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네. 그 부분에 아직 시민의 눈 회원들이 많이 모집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남 지역이? 네. 오. 전남 특히 전남 분들은 지금 전북 분들은 또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시던데 네. 전남 분들은 하루빨리 시민의 눈에 가입하셔서 저희와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꼭 시민의 눈 활동을 통해서 한번 이번 대선은 진짜 투표에서도 이기고 개표에서도 이겨보는 그 정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투표 하나잖아, 솔직히. 참정권 투표 하나인데 이것도 못 지켜내면은 완전 바보 되는 겁니다. 촛불 광장에 있었던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이 결과를 안 좋게 끝낼 겁니까? 시민의 눈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소유방송 다소 충격적인 마음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